여러분은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돈, 외모, 지식,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죠. 저는 단연코 건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건강하기만 하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이유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야 어떤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도 예전에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지금은 건강하게 오래 일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건강하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거든요. 인기도 많아지고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당장 건강하고 체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건강하게 20대를 보낸 편이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일과 운동만 하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만 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남자가 건강하지 않게 된다면요, 무기력해 보이고 도전도 못하게 되고 이성이 봤을 때도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30대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웬만큼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망치는 습관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30대만 지나가더라도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저 역시 예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 건강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20대는 잘 모르지만 30대가 되고 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꼭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젊을 때 반드시 바꿔야 할 나쁜 습관들 총 8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느꼈던 부분들과 몰랐지만 꼭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끼니를 대충 때우는 습관입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아침 챙겨 먹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은 배달음식, 저녁도 인스턴트로 가볍게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위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위험을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쇼핑몰을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정말 잘생기고 키 크고 유명한 쇼핑몰 모델을 7개를 할 만큼 잘 나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불규칙적인 나쁜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극적인 음식, 매운 떡볶이, 매운 라면 등등.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젊은 나이였지만 위암 말기로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습관, 먹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습관이 잘못되면 위가 약해지고요, 장도 안 좋아지고요, 머리도 아파지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일도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식습관을 20대라도 꼭 고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끼니를 떼어야 합니다. 그것도 건강하게요. 저는 다이어트 식단 할 때나 클린하게 식단을 구성을 했을 때가 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얼굴 컨디션도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가볍게 바나나, 시리얼, 사과 같은 걸 먹고요, 음료수를 먹는 게 아니라 물로 수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저녁을 챙겨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마다 식습관, 식단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식단을 구성을 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끼라도 꼭 건강하게 먹고요, 하루에 한 번만 일반식을 먹는다, 인스턴트는 최대한 줄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식단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경우에는 몸도 많이 붓고요, 살도 빨리 찌고요, 피부도 안 좋아지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클린하게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요, 여러분들 외모도 매력적이게 바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밤 늦게까지 핸드폰 붙잡는 습관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5분만 보자고 했다가 새벽 3시가 돼서 자는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핸드폰에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계속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잠을 늦게 자게 되고요,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중에는 불면증까지 오게 되거든요. 우울증까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을 저녁에 보는 습관이 왜 안 좋냐면 핸드폰에는 블루라이트가 있는데 이 블루라이트가 뇌를 통해 아직도 낮이라는 착각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이 잠만 잘 자더라도 삶 자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잠만 잘 못 자도 삶 자체가 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또 나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것을 보기 때문에 눈 시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면서 핸드폰을 보면 당연히 좋은 자세가 아니겠죠. 자세도 삐뚤어지게 되고요, 삐뚤어진 자세에서는 건강이 악화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핸드폰을 보다가
자게 되면 다음날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뇌 활성도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잠을 늦게 자면 뭐가 안 좋냐면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10시에서 2시거든요. 근육 회복도 느려지고요. 근성장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잔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식욕이 올라와서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 잠을 잘 자야 다이어트 성공하고요. 건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 저녁에 핸드폰을 하는 습관을 내려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손이 잘 안 닿는 곳에 두고요.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듭니다.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카페인이 없는 차 한 잔을 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잠을 자기 전에 이 좋은 수면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루틴을 만들고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요즘에 정말 심각합니다. 재료 음료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살이 안 찐다는 이유만으로 물 대신 재료 음료, 제로 커피로 수분을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건강에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우리 직원도 소변에서 피가 나와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신장에 결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물을 너무 많이 안 마셔서 생겼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혈액이 끈적해지고요. 독소 배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상승하면서 당뇨 전 단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음료로 수분을 채우게 될 경우에는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요. 당뇨 위험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료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수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수분이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탈수로 인해 장기 기능이 저하되고요. 위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료수는 진짜 먹고 싶을 때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요. 일을 할 때도 책상에 물병을 두고 마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먹는 것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나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물에 레몬을 넣어 먹거나 민트를 넣어서 먹거나 다양하게 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더라도 물을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핸드폰에 알람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수분이 충전이 되면서 피부가 윤택해지고 밝아지고요. 포만감도 채워주고요. 노폐물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저는 물을 꼭 마시는데요. 그 이유는 수분이 채워지게 되면 몸에 에너지가 생기면서 운동할 때, 일할 때 퍼포먼스가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요. 독소 배출까지 되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정말 중요한 습관인 거죠. 음료로 수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물을 통해서 수분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아파도 참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습관인데요. 저는 이 남자라는 이유로 이 참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군대 있을 때도 병원 가는 게 쪽팔린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두통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후회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깨나 뼈가 자주 아파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아팠었는데 그때는 치료 안 받고 야, 이 아파도 이 약 물고 해야 된다. 혼자 재활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혼자 치료를 해봤거든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재활도 잘못하고 아픈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치료하는 데만 1년이 걸려서 운동을 1년 동안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에서 생기는 통증이나 이상 신호가 온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하고요.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병들이 나중에는 큰 병이 생기게 되고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된다면 진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조금 아플 때마다 무조건 병원을 갈 수 없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다른 점과 최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가서 최근에 뭐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전력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께서 이 통풍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리가 아팠을 때 왜 아팠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했더니 저희 집안은 통풍이 유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전력이랑 내 건강과 평상시와 다른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조기에 발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잠은 죽어서 자자. 사실 제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잠을 포기합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잠은 죽어서 자자. 잠을 줄이자가 제 가치관이었습니다. 옛날에 하루에 3시간만 자는 사람, 4시간만 자는 사람, 무수변의 사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면서 나도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잠을 안 잘수록
갈수록 건강이 급속도로 빠르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요. 근육도 회복이 안 되면서 근육 성장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되면 머리가 잘 안 굴러가게 돼서 일을 하려고 잠을 안 자는데 오히려 일이 더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6시간 이상 자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간도 사실 짧다고 생각하고요. 꼭 7시간 이상 잘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7시간 수면은 많은 의사분들이 권장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요즘에 느꼈습니다. 진짜 잠을 잘 자야 오히려 외모도 좋아지고요.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는 걸요. 6번째는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단순한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안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단순한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는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안으로 쌓아두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공황장애처럼 심하게 오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최근에 의학 다큐를 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뇌에서 행복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게 되면서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체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실제로도 머리가 빠지게 되고요. 결국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요. 건강뿐만 아니라 외모도 망가지게 되고 삶이 너무 힘들어지게 바뀐다는 거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정말 둔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싱부터 테니스, 헬스, 필라테스, 러닝 등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근육 증가, 땀 흘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운동을 하는 중간중간에 엔돌핀이 나오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바로 느껴져요. 저는 고민이 있을 때 러닝을 하거든요. 러닝을 하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달리는 도중에 풀리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진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또 상대와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만의 운동, 러닝이나 헬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명상도 효과가 좋아요.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추천드리지만 명상이 생각보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걷는 걸 많이 해요. 저녁에 20분, 30분 정도 핸드폰을 집에 넣어두고요. 단순히 그냥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 정리도 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뭐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요.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게임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푸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꼭 누군가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자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같이 있어도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는 나를 돌보는 시간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를 돌보는 시간을 안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하고 연애하고 가족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정작 자신은 거울을 봤을 때 머리는 떡져 있고요. 피부는 거칠고요. 옷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삶의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을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 여자친구 1순위로 두지 마세요. 가족도 중요하고요. 여자친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고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게 되면 서로 망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이 산소 마스크에 대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옆 사람부터 차라고 하나요? 본인 스스로 먼저 차라고 하나요? 아마 안내 방송을 보시면은 본인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요. 옆 사람을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말처럼 본인 스스로 먼저 안전과 삶을 챙긴 다음에 옆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여자친구, 가족을 우선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한 것도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원래 원양어선을 탈 거냐 사업을 시작할 거냐 저는 그 고민을 하다가 쇼핑몰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원양어선을 그때 탔으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고 삶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본인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한 달에 한 번은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쇼핑도 하기도 하고요. 잘 꾸며서 나가서 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나는 이럴 때 행복하지, 나는 이런 걸 잘하지, 나는 이럴 때 멋있어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거고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이런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저도 미루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픈 곳이 하나도 없긴 해서 다행이긴 했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진짜 심각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암 초기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받게 되면 내 몸에 이상은 없더라도 내 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디가 안 좋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강검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모든 병에는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드러나게 몸이 아플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식습관도 자극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볍게라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시면서 저는 알레르기 검사도 같이 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원래 없던 알레르기나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하면서 고양이 곰팡이 알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먹는 것도 좀 더 건강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유튜브 컨텐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컨텐츠에서 외모 얘기, 패션 얘기, 자신감 얘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그 근본적으로는 이 건강이 중요해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컨텐츠를 다뤄봤고요. 제가 느꼈던 것도 굉장히 많고 제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삶의 루틴을 좀 더 건강하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